웨비나 맛집 쉐어드 IT 라이브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저는 기업 IT 담당자 커뮤니티 쉐어드 IT의 장도환이고요. 오늘은 쉐어드 IT 라이브 54번째 방송, 급변하는 환경에 유연하게 대처하기 위한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클라우드로의 전환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방송을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크게 두 세션으로 진행이 될 거고요. 지금 제 오른쪽에 앉아 계신 발표자분께서 쭉 진행을 하시면서 중간에 데모도 한번 보여드릴 거고, 그리고 나서 디모아의 발표자분을 모시고 잠깐 이야기를 들을 예정입니다. 그러면 본격적인 세션을 진행하기 앞서서 오늘의 발표자를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클라우드메이트의 배준현 매니저님을 소개합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네,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여기 참석하신 분들이 아마 이 클라우드를 실제 담당하시는, 관리하시는 그런 IT 운영자분들이 대부분이실 거라 관심이 네네. 상당히 많을 것 같습니다. 이미 AWS든 애저든 그런 클라우드를 사용하고 계신 분들도 상당수 있으실 거고. 근데 제가 듣기로는 오늘 말씀드릴 주제가 이아스는 아니고 네, 맞습니다. 파스라고 들었습니다. 보통 저희 클라우드를 사용하실 때 처음 접할 때 보통 IaaS, 네네, 인프라 IaaS. 애저 서비스를 많이 쓰시는데 네. 저희 사실 뭐 애저도 마찬가지고 다른 벤더사들도 사실 많은 파스 서비스들이 있습니다. 근데 네. 그런 파스 서비스들의 공통된 장점들, 그리고 특히 애저 파스에서의 또 장점들을 소개를 드리고 네. 이런 파스를 도입했을 때 또 어떻게 클라우드를 편리하게 쓸 수 있을지에 네. 대해서 좀 논의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이야기는 장표를 함께 보면서 나누도록 하고요. 그럼 네. 장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목은 편리한 애저의 파스 서비스 3개라고 했고요. 네. 저는 앞에 인사드린 대로 클라우드메이트의 배준현입니다. 네, 전 지금 클라우드메이트에서 리드 엔지니어링 팀에서 근무 중이고요. 네. 그리고 경력이 엄청 화려하십니다. 네, 지금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애저 MVP 활동을 하고 있고, 네, 그리고 우분투 사용자 그룹에서도 리저널 컨트리 리더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MVP가 그 분야에 대한 마이크로소프트가 인정하는 전문가인 거잖아요.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애저 분야에서는 뭐 거의 내노라는 전문가분 중에 한 분인 것 같습니다. 네, 국내에서는 지금 10분 정도 계신 걸로 알고 있고요. 네, 전 세계적으로는 애저가 한 420명 정도 계신 걸로 일단 알고 있습니다. 네. 평소에 애저에 대해서 궁금하신 것들을 마구마구 질문해 주셔는 오늘 아마 제대로 된 답변을 얻으실 수 있을 것 같네요. 애저 말고도 사실 여러 개발 쪽이나 사실 이런 부분도 많이 진행을 했고, 현재 또 데브옵스 팀에 있기 때문에 또 그런 여러 가지 질문 올려주시면 제가 답변을 같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금일 아젠다는 이제 보시는 것처럼 총 4가지로 나눠져 있고요. 첫 번째는 클라우드 컴퓨팅을 사용할 때 어떨 때 사용하면 좀 적합한지, 어떨 때 사용하면 적합한지, 그리고 제가 파스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린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파스를 사용했을 때 또 어떤 이점이 있을지, 그리고 파스를 사용해야 될 때 주의점들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 애저의 또 파스의 장점들에 대해서 좀 소개를 드릴 거예요. 그리고 제가 소개드린 장점에 대해서 간단한 데모들 이렇게 보시면은 좀 이해하기 좋다 해서 데모를 좀 준비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저희 첫 번째 이제 클라우드 컴퓨팅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리뷰 겸 이미 들으시는 분들이 많이 알고 있으시지만 한번 좀 얘기를 해볼게요. 개념 정립 차원에서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면 좋겠죠. 저희가 클라우드를 사용할 때 보통 많은 고객분들이 이제 클라우드를 쓰고 싶다라고 하실 때가 있어요. 그럼 저희도 제안을 하는 사람으로서 고객이 어떤 때 좀 클라우드를 사용하면 좋을까에 대한 고민이 늘 많습니다. 이게 클라우드를 무조건 도입한다고 해서 사실 능사는 아닐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어떤 상황일 때 도입해야 좀 효과적일까? 네, 저희도 그런 고민을 많이 했고요. 마이크로소프트에서도 고민을 많이 했을 거예요. 근데 이 사례가 정말 재밌어서 가지고 왔어요. 클라우드 웰 아키텍트라고 하는데 왼쪽 상단에 보시면 뭐라고 적혀있죠? 노벨상을 받은 웹사이트라고요? 네, 노벨상을 받은 사이트가 아니라 노벨상을 운용하는 사이트예요. 그러니까 해당 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364일은 아무도 관심이 없어요. 노벨상 수상 날에만? 수상 날에만 전 세계의 트래픽이 몰리는 사이트죠. 그렇겠네요. 저희 비슷한 사례들도 많습니다. 요즘 클라우드 이렇게 쓴다고 하는데 저희가 많이 사용하는 어플리케이션 중에서 무슨 민족, 배달 어플리케이션 같은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뿌릴 때 쫙 오잖아요. 트래픽이 오고, 그리고 또 보통 금요일날 퇴근 전에 퇴근 전에 소요가 많으시죠. 그러면은
이게 아주 극단적인, 아주 멋있는 예인 것 같아요. 딱 단 하루만을 위한 사이트를 어떻게 만들었냐. 사실 이 노벨상 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디자인을 해서 이제 현재 운영 중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러한 형태. 그 말은 평상시에 유저는 좀 적었다가 어느 한 날에 급진적으로 트래픽이 그렇죠. 확 몰리는 케이스에 보통 클라우드가 적합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예측할 수 없는 워크로드를 우리 회사 서비스가 버텨야 될 때 정말 좋은 예로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제 이 구성들이 좀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뒷부분에 좀 설명을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자, 채팅창에 수상일이 아닌 수상자 발표일. 그렇죠. 발표일이죠. 발표일 날 아마 관심 있어서 누가 미디어에 이제 공개되는 날. 이런 사례가 상당히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클라우드 제공 형태 이미 잘 아시지만 뭐 온프레미스 형태 보통 사내 서버가 있는 경우도 있고 그냥 클라우드로 넘어오셨을 때는 뭐 IaaS, 파스, 사스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이 그림은 이미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을 오해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저만 해도 클라우드 쓰면은 그냥 클라우드 회사가 알아서 다 관리해 주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했었는데 실제 사용자가 관리해야 되는 부분이 되게 많더라고요. 맞습니다. 이게 뭐 그런 뭐 해석 부분, 뭐 혹시나 가질 수 있는 오해 부분들을 사실 설명을 잘 드리는 게 오늘 사실 주요한 목표 중에 하나고요. 뭐 그 부분은 뒤쪽 그림을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일단 해당 그림에서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은 앞선 그림을 보시면 앞선 그림에서 대부분 가운데 중앙에 있는 사각 박스 있죠. 이 안에 들어와 있는 제품군들이 파스로 보통 이루어져 있어요. 파스라는 이름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것들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보시면 저희가 뭐 온프레미스 같은 경우에는 서버가 회사에 있는 경우 이 친구는 전원이 들어와 있는지도 늘 체크를 해야 되죠. 그래서 이제 클라우드로 들어오게 되면 IaaS, 파스, 사스가 있는데 IaaS는 일반적으로 잘 아시는 그림 보는 것처럼 이제 OS부터 유저가 다룹니다. 그 말은 그냥 윈도우즈 이렇게 화면 하나에서 시작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파스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OS는 사실 거의 신경 안 쓰셔도 돼요. OS는 몰라도 잘 모르겠다. 근데 특정 어플리케이션이 이제 런타임 플랫폼이라고 하는데요. 그런 친구가 설치가 같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사용자는 거기에다가 어플리케이션, 그러니까 비즈니스 로직만 담으면 작동을 하는 이제 서비스인 거죠. 그러니까 ES 같은 경우에는 내가 특정 애플리케이션을 운영을 하고 싶어. 그러려면 그거에 맞는 호환성이 검증된 OS, 미들웨어 뭐 그런 것들을 다 올리고 설치해야 되는데 파스는 그런 거 신경 하나도 안 쓰고 바로 그냥 설치하면 되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보통 이런 부분들이 왜 권장되냐면요. 저는 개발을 했기 때문에 개발자들 사이에서는 이런 얘기들이 돕니다. 내 자리에선 잘 되는데. 맞아요. 보통 저희가 젊은 친구들이 네로자리라는 뭐 이렇게 줄여서 많이 사용하거든요. 분명히 내 자리에선 됐는데 이 소스 코드를 가져왔더니 왜 당신 자리에서 안 되느냐. 맞아요. 그 말은 서로 간의 런타임이 좀 다를 때 많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런타임들을 이제 표준 런타임을 사용하고 위에서 작동되는 어플리케이션은 같은 파스 내에선 작동이 된다라고 이해를 하기 때문에 보통 많이 권장을 드려요. 사용자가 많은 애플리케이션일수록 호환성 검증이 되게 중요할 텐데 맞습니다. 그럴 때는 당연히 IaaS보다는 파스가 훨씬 더 좋겠네요. 그렇죠. 아무래도 IaaS 같은 경우에는 런타임을 개인이 설정을 해야 되다 보니 보통 그런 문서라던가 그런 게 있지만 파스 같은 경우에는 제가 나중에 데모로 보여드리겠지만 이렇게 마우스 클릭으로 정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정할 수가 있다는 말은 뭐 다양하게 정할 수 있습니다. 옵션이 많이 있겠죠. 옵션이 많이 있지만 이제 그 옵션이 정해지면 그 위에 올라가는 어플은 파스 간에서는 똑같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파스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렸고 마이크로소프트에서는 현재 좀 IaaS랑 파스랑 사스를 이렇게 반대의 그림처럼 설명을 합니다. IaaS 같은 경우에는 조금 내용이 적어 보이죠. 서버 저장소랑 제공을 하지만은 이제 파스 같은 경우에는 운영 체제 그리고 개발 도구와 뭐 데이터베이스 관련 뭐 비즈니스 분석 툴도 같이 제공을 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뭐 사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아마 지금도 많이 쓰실 거예요. 오피스 365 같은 경우에 저희가 엑셀 혹은 뭐 파워포인트 같은 것들 요즘 웹에서 다 사용 가능하시잖아요. 그런 것들은 저희가 OS를 설치한 적도 없고 뭐 어떤 뭐 실행 파일들을 어떻게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그대로 사용하실 수 있죠. 그냥 접속해서 쓰면 되는 게 사스. 그래서 사스는 이제 소프트웨어 애저 서비스고 파스 같은 경우에는 소프트웨어만 올라가 있지 않아요. 그래서 소프트웨어를 올려서 이제 세팅을 하면 서비스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제가 아까 웹 아키텍트 부분은 확대를 했는데요. 확대를 강조하셨던 그 맞습니다. 여기에 있는 내용들도
사실 다 파스 시스템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뭐 제품군에 대해서는 네. 뭐 제가 나중에 예제 한 2가지 정도 보여드릴 건데 네. 뭐 대부분 다 파스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뭐 네. VPN이나 뭐 이런 부분들은 뭐 그냥 설정하는 거지만 다 파스 형태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요 구성도에 들어가 있는 요 시스템들은 MS 애저에서 이미 충분히 검증이 됐기 때문에 맞습니다. 이 맞습니다. 위에 어떤 어플리케이션을 운영하던 요 구성 상태에서는 전혀 문제가 없다. 맞습니다. 그래서 네. 다른 고객사분들, 뭐 예를 들어 뭐 방송 엔터테인먼트 관련 어떤 이벤트가 있어야 될 때도 네. 저희도 거의 이 형태로 제안을 드려요. 네. 트래픽이 갑자기 몰리는 그런 니즈가 그렇죠. 있는 사이트라면 이벤트라든지 요 구성, 네네. 요걸 사용하면 되겠네요. 네. 구성과 사실 아무래도 비용 이슈가 있다 보니 거의 비슷하게 적당하게 네. 비슷하게 이제 트레이드 오프를 해서 네. 제안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 제가 좀 지리멸렬한 글들을 한번 가져왔는데요. 네네. 이게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차스라고 검색을 해보시면 한 6가지 꼭지로 나오는데 네. 그 중요한 꼭지 한 4가지가 있어서 제가 한번 설명을 하려고 들고 왔어요. 네. 파스의 장점에는 코딩 시간 단축이라는 네. 이렇게 골자가 있고요. 그다음에 직원 추가 없이 개발 능력 추가, 네. 그리고 저렴하게 정교한 도구 사용, 네. 그리고 어플리케이션 수명 주기를 효율적으로 관리. 이렇게 지금 4가지 정도 이렇게 제가 추렸는데 정말 그냥 직독직해 그냥 영어를 그대로 직역한 것 같네요. 네. 이게 한글로 되어 있는 사이트에서 그대로 가져와 봤어요. 네. 근데 이게 보통 오해가 많으세요. 아, 여기서 사실 발생하는 저는 오해라고 늘 말씀을 드리는데 어떤 오해가 있을까요? 제가 위에 2 꼭지 보시면 네. 코딩 시간 단축과 직원 추가 없이 개발 능력을 추가한다. 네. 사실 이 부분이 상당히 어떻게 무서운 말이거든요. 기존의 개발자의 능력이 매우 출중한 상태라면 뭐 IS보다 네. 파스를 썼을 때 이게 그렇죠, 되겠지만 그렇죠. 네, 그렇죠, 그렇죠. 그냥 똑같은 능력치를 가진 개발자인데 갑자기 파스 쓴다고 이렇게 되면 될다고 맞습니다. 경영진이 오해하면 큰일 나겠는데요. 네, 러닝 커브라는 것은 늘 있고 네. 그런 러닝 커브를 극복했을 때 러닝 커브 그렇게 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미 되어 있는 그렇죠, 설정들이기 그렇죠. 때문에 그래서 네. 어떤 오해가 있는지 부분들 좀 제가 해석을 조금 준비를 했어요. 네. 파스의 장점 중에 이제 코딩 시간이 단축되는가 네. 이제 여부는 제가 세모로 표시를 했습니다. 네. 일반적으로 단축은 됩니다. 네. 단축은 되는데 이제 회사에서 운용한 비즈니스 로직에 대한 개발 시간은 줄지는 않아요. 그건 완전히 별개의 영역 별개의 네. 얘기죠. 그러니까 네, 네. 클라우드 엔지니어링을 위한 코딩 시간이 단축된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네. 파스 시스템을 쓴다고 해서 새로운 어플리케이션이 뚝딱하고 나오지는 않습니다. 네. 그래서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시되 클라우드 인프라에서 개발하는 코드 부분이 그 부분이 줄어든다. 그렇죠. 그 2번째는 같은 괴예요. 네. 직원 추가 없이. 네. 무서운 단어입니다. 이거 정말. 네. 경영진 분들 오해하시면 큰일 나요. 네. 사실 저희가 온프렘, 그러니까 네. 레거시 시스템을 생각을 해보시면 24시간 관리 인력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인력 혹은 소싱을 통해서 이 서버가 죽었을 때 바로 대처할 수 있어야 되니까. 그렇죠. 대처할 수 있는 인력이 있어야 되는데 네. 이제 클라우드에서는 그런 부분을 클라우드에서 운영을 해주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직원 추가는 약간 줄어들 수 있습니다. 네. 하지만 그냥 클릭만 해서 만들어져야 되는 아닌 거죠. 네. 비즈니스 로직은 여전히 개발이 되어야 된다. 그렇죠. 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저렴하고 정교한 도구. 이 부분은 일단 맞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저희가 어플리케이션을 만들고 나면 사람들이 몇 명 들어왔는지 혹은 사람이 1000명 들어왔을 때 이 시스템이 어떠한 부하를 받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측정하고 싶으실 거예요. 네. 이제 그런 것들을 어플리케이션 레벨에서 직접 작성하시려면 시간이 좀 걸려요. 근데 이제 애저에서는 어플리케이션 인사이트라는 도구를 통해서 그것들을 바로 사용하실 수가 있죠. 갖다 붙이기만 하면은 24시간 당연히 모니터링이 가능하니까. 맞습니다. 이제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플리케이션 수명 주기를 효율적으로 관리라는 말이 있는데요. 사실 이 부분은 좀 여러 가지 기능이 포함되어 있긴 한데 그냥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파스의 구성과 변경이 용이하기 때문에 가져올 수 있는 장점. 잘 이해가 안 되는데 네. 제가 데모를 통해서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예를 네. 들어 저희가 온프레미스 같은 경우에는 디스크를 200기가를 설정하겠다라고 하면은 디스크를 사와서 바꿔서 끼우지 않는 이상 변경이 상당히 어렵죠. 안 되죠. 어렵죠. 네. 이제 파스에서 나중에 데모로 보여드릴 거는
마우스 이렇게 드래그를 한다든지 맞아요. 클릭으로 그냥 바뀌어요. 1, 2분 안에. 네네네. 그렇죠. 1, 2분 안에 바뀐다는 거는 언제든지 수명 주기를 결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양한 변경을 쉽게 할 수 있다는 말은 어플리케이션도 다시 변경해서 바로 올려도 그대로 작동이 보장이 되고 그다음에 온프레미스처럼 네. 다 깔아두고 새롭게 확장할 필요가 없이 또 새롭게 쉽게 클릭해서 인프라를 만들어서 새로운 어플리케이션 배포를 할 수 있죠. 기존의 IS가 가진 그 장점, 네, 그걸 같이 네. 또 가져간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네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 말씀드렸던 이 질이 멸렬했던 이 글들에 대한 이제 해석을 같이 해드렸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네. 자, 그렇다는 말은 이제 파스를 도입해야 될 때 사실 고려사항들을 조금 논의를 해야 되거든요. 네. 근데 제가 그 전에 그냥 아예 클라우드 서비스 자체를 도입할 때 좀 고려사항을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렇게 큰 거는 아니고요. 네. 제가 이 부분은 이제 나이파 정보통신 네네네. 잠깐 이름이 어떻게 됐죠? 정보통신 한국정보통신진흥원인가요? 네, 진흥원이었나요? 네. 거기서 이제 제시한 클라우드 서비스라면 마땅히 이런 것들을 제공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한 7가지 나와 있고 네. 저희가 보통 클라우드를 사용할 때 가용성, 그다음에 확장성 정도를 주 타겟으로 가져갑니다. 응답성과 신뢰성은 뭐 누구나 다 판매를 하는 거라면 좀 보장을 해야 된다의 영역이고 그리고 뭐 서비스 지속성 같은 경우에는 업데이트 지원 뭐 부분이겠고요. 이제 6번, 7번 서비스 지원과 이제 고객 대응 같은 경우에는 디모아 업체 디모아랑 같이 하게 되면 이제 서비스 지원과 이제 고객 응대를 같이 진행하게 되죠. 네,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렇다면 저희가 이미 잘 알고 계시는 7가지 말고 장표 다시 나왔어요. 근데 이 장표가 지금 제목을 보시면 고객은 왜 클라우드를 써야 되나라고 해서 지금 고객들이 정말 클라우드로 오시려고 하는 이유가 비즈니스의 민첩성을 확보하고자 그리고 다양한 갑작스러운 워크로드, 그러니까 탄력성을 확보하고자 보통 클라우드를 전환을 하시려고 하거든요. 비즈니스 환경이 갑자기 변했을 때 빨리빨리 맞습니다, 대처하기 맞습니다. 위해서 클라우드를 고려한다. 그렇죠. 그럼 저희가 앞에서 보여드렸던 그림들은 뭐 너무 옛날 얘기인 거죠. 사실 뭐 아이아스 정도 도입하시는 분들은 뭐 이렇게 1번부터 7번까지 도입하시겠지만 지금의 고객들의 니즈는 상당히 높아져 있어요. 이거 가지고는 부족하네요. 이제는 부족합니다. 결국은 비즈니스에서 어떻게 민첩성을 찾을 수 있을 것인지, 탄력성을 가질 것인지인데 이제 그 부분이 제가 설명드렸던 파스에 사실 숨어 있다는 거죠. 예전에는 능력 좋은 직원들을 많이 확보하고 있는 게 비즈니스 민첩성의 어떤 척도였잖아요. 그렇죠. 네네. 근데 사실 여전히 잘하시는 분이 많다는 거는 뭐 비즈니스 민첩성은 계속 확보될 수는 있어요. 근데 같은 풀을 가졌지만 이제 파스 시스템에서 좀 더 많이 효과적으로 이제 확보가 가능하다인 부분이죠. 그래서 제가 코딩 시간 단축 이런 장표를 다시 가져왔지만 여기서 중요한 논의는 파스 시스템을 통해서 이제 비즈니스의 민첩성과 탄력성을 가져올 수 있다. 그리고 이것이 현재 화두되고 있고 주목되고 있기 때문에 클라우드를 사용하는 고객들은 대부분 비즈니스 민첩성과 탄력성을 확보하려고 사용하시는 거예요. 이전 장표에서 보여주셨던 그 내용들은 진짜 기존에 완전히 온프레미스만 쓰다가 그래 우리가 그냥 IS 정도 써보자. 클라우드로 넘어올 때 고민해야 되는. 그때 고민해야 될 거지만 그걸로는 부족해. 우리는 지금 이렇게 빨리빨리 변하는 뭔가 환경에 대처를 할 수 있어야 돼. 그래서 비즈니스 민첩성과 탄력성을 고려해야 된다면 IS로는 부족하고 파스를 고려해야 된다. 맞습니다. 그 IS 같은 경우에는 이미 잘 아시지만 또 개발자분들이 그냥 처음부터 설치부터 다시 해야 돼요. 맞아요. 그 말은 쉽게 폐기하기도 좀 어려운 느낌이죠. 왜냐하면 IaaS를 새로 또 배포했을 때 또 개발자분이 처음부터 설치부터 다시 해야 돼요. 인프라부터 다시 뭐 어플리케이션 구동을 위한 예를 들어 톰캣이나 뭐 여러 가지 제품군들을 또 설치를 해야 되는데 파스 같은 경우에는 설치가 돼서 나오기 때문에 그렇죠. 그 시간은 아예 그냥 그 시간이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시간을 확보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줄일 수가 있는 거죠. 그렇다는 말은 온프레미스 대비 뭐 IaaS 대비 조금 더 매몰 비용을 줄일 수가 있는 거죠. 결국 저희 생각해 보시면 저는 우스갯소리로 말씀드립니다. 클라우드를 사용할 때 가장 비싼 비용 중에 하나가 보통은 인건비도 포함이 돼 있어요. 결국 직원이 만들어야 될 인건비가 포함이 되어 있는데 그 부분 사람을 많이 확보하면 분명히 민첩성은 있죠. 하지만 인건비도 많이 들고 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어떻게 줄여야 되나 좀 그런 것에 또 하나의 해답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